예, 노영의 뉴스 인사이더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 부친과 관련해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졌었는데요. 이에 대해 무소속 양희원영 의원이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의원님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변호사님이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네, 제가 네. 일단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아니요, 아니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럼 일단 첫 번째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윤희숙 의원이 이제 부친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되자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었습니다.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윤희숙 의원의 사퇴쇼라고 비판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니, 사퇴쇼가 아닌지 이제 질문을 한 거죠. 네. 전 처음에 사퇴하신다고 이렇게 딱 나왔을 때, 야,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근데 기자회견을 하신 내용을 보고 그냥 끝난 다음에 이렇게 질문을 던지시는데 내 의원직 사퇴하는 거를 민주당이 아니 기쁘게 처리를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뭘까 하고 다시 더 들여다봤죠. 그랬더니 정말 사퇴를 하려고 하시는 건가? 그리고 부친의 이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억울하다고 하면 사실은 좀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는 게 먼저 자세일 텐데 억울한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나 억울합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런 무리를 일으킨 거에 대해서 저도 그랬지만 당과 당원께 죄송하고 그런 마음이 먼저일 텐데 사퇴를 하겠다 그러니까 뭔가 다른 게 있나 보다라고 궁금증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혹시 사퇴 쇼를 하시는 거 아니냐라고 질문을 한 거고 그러다가 보니까 더 내용이 나왔잖아요. 네. 예, 예. 그러니까 사실 그 의혹이 점점 더 커진 거죠. 뭐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에 그 전에도 KDI에 있을 때고 해서 2번 연속 사퇴를 했었고 그 전략이 통했던 거 아니냐. 그래서 그것도 뒤늦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네. 사실 이걸 이제 해명을 하고 사과를 하시고 뭐 제대로 수사를 받아서 무혐의를 입증을 하시면 될 텐데 왜냐하면 부친이 그런 문제에 있다고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 자체라기보다 왜냐하면 독립생계인데 부모님이 어디에 투자하시는지 어떻게 일일이 다 알겠습니까? 따로 이제 결혼해서 사는 사람인데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그 부친의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어머니의 그 농지법 부동산 투기건 농지법 위반하는 그 건에 대해서 내가 관여했는지 내부 정보를 이용한 건지 아니면 내 비용이 들어간 건지 그걸 밝히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걸 하지 않고 사퇴를 하신다고 이렇게 딱 나와버리니까 그 이후에 계속 언론에서 취재를 더 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와 마찬가지로 궁금하셨던 것 같아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어서 그런 걸까? 그랬더니 이제 아버지께서 하시는 얘기가 건물 사러 갔다가 구입한 거다 이렇게 얘기도 있고 그리고 윤희숙 의원도 본인이 KDI에 있을 때 또 사퇴를 하고 또 최저임금 위원회인가요? 네. 그 위원회 있을 때 사실 공익위원회는 사퇴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네. 사용자나 노동자 쪽에서 서로 이견이 있으니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도 사퇴를 하셨고 그리고 사퇴할 때마다 나름대로 소기의 뭐 목표를 달성했다 이런 평가가 주변에 있다 보니까 그러니 이번 사퇴의 진정성에 대해서 더 의심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그럼 들었습니다. 이번에도 성공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윤희숙 의원 입장에서. 저는 그렇게 보이죠. 왜냐하면 그 이준석 대표가 그러잖아요. 우리는 민주당보다 더 강하게 할 거다. 그래서 이건 더 자극적이고 더 강하게 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라고 했는데 훨씬 더 자극적인 사퇴 카드로 모든 게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잖아요. 네. 더 강하게 하는 조치 그 내용도 다 사라지고 그리고 애초에 권익위원회에서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하고 그 직계 좀비소까지 하는 이유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 부동산 투기를 어쨌든 공직자에서부터 막아보겠다고 한 건데 그런 원래 이슈 본질들이 다 덮여버렸죠. 수면 아래를 가라앉아 버렸고 이준석 대표의 허언이죠. 어떻게 보면 네. 그 허언도 그냥 묻혀버렸잖아요. 이 자극적인 이 사퇴의 선언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정치인가 저 같은 정치 초보자는 참 어안이 벙벙하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이러니까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서 불신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럼 윤희숙 의원 부친 투기 의혹 자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저는 계속 궁금합니다. 저희 어머니도 이제 뭐 8평, 10평, 22평
당신이 돈이 이렇게 있지 않으니까 독자적으로 땅도 못 사셨어요. 지분 투자 이렇게 하신 건데 이제 80대 어르신이 그 당시에 땅을 살 때 이미 80대 어르신이 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 어르신께서 그 본인이 서울 동대문구에 계속 사시는 분이었는데 딸이 있는 세종시, 전국의 다른 곳도 아니고 딸이 있는 세종시에서 농사를 짓겠다고 3,300평을 구입을 한다. 그것도 8억이 넘는 돈을. 네. 그리고 그걸로 받는 뭐 쌀은 1년에 한 7배밖에 안 된다. 네. 그거를 지금 금리가 낮은 요즘에도 투자를 하면은 그거보다 더 많이 나올 텐데. 도대체 어떤 이유가 있을까라고 궁금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네. 예. 그리고 그 윤희숙 의원은 그때 KDI에 근무하고 계셨고 KDI가 이런 주요한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는 곳인데 본인이 또 그런 걸 하고 있는 공공센터에 계셨던 분이고 그러니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 내용을 이제 명명백백히 밝혀야 되는데 저는 사실은 그런 게 쉽게 밝혀지겠냐는 생각도 좀 들어요. 법적으로 정보를 이용했다는 게 그 흔적이 남겠습니까? 남기가 쉽지 않을 거고 뭐 구두로 서로 내부 정보 이용하는 거 그런 거를 다 일일이 기록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거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큰 소리 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저는 그래서 그거보다 국민들 앞에 좀 당당하게 그리고 진실을 가지고 진심을 가지고 진실을 해명하는 태도, 자세 그게 정치인으로서는 먼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결과적으로 윤희숙 의원이 몸통이다 이런 지적은 어떻게 보시나요? 모르죠 그거는 어떻게 그냥 상황에서 보고 이제 그런 의심을 근데 뭐 의심을 또 너무 많이 하는 거는 적절하진 않다. 네. 예, 예. 그럼 모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으셨는데 예, 무혐의 예. 처분을 네. 받으신 건가요? 첫 번째로 이제 LH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 제가 이제 여당 인사다 여권 때 여당에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국민의 분노가 있었고 여당 국회의원 어머니가 그것도 3기 신도시의 인근에 땅을 구매한 게 나오니까 같이 이제 내부 정보 이용한 거 아니냐 이런 공분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어머니가 땅 살 때 사실 모르기도 했거니와 저는 시민단체 활동가였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얻을 만한 위치가 전혀 아니었어요. 공직자도 아니었고. 그래도 사실은 너무 죄송스럽죠. 그래서 시민단체, 보수 시민단체였던 것 같아요. 법에 관련된 일이 시민단체인데 거기서 고발하셔가지고 제가 경찰 조사를 받았고 그래서 무혐의를 1차 받았죠. 예. 그런데 권익위원회에서 또 어머니가 산 그 땅이 그 땅들이 또 농지법 위반이라고 또 얘기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재차 또 수사 받았어요. 이번에는 이제 국민의힘에서 수사 의뢰서를 넣었죠. 그래서 뭐 출두해서도 받고 그다음에 계좌도 연이어서 계속 다 내고 제 모든 계좌 다 털어서 어머니 계좌도 이미 다 낸 거고 그런 2차 조사를 좀 받았고요. 결과는 뭐 이번 주 내는 나올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하시네요. 예.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뭐 아무것도 없는데요. 아, 그 경찰들도 뭐 놀 게 있어야지 얘기를 하죠. 가서 그냥 기본적인 것 대답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윤희숙 의원이 만약 사퇴를 하게 되면은 해당 지역구가 공석이 되는데 네. 뭐 무책임하다는 의견도 많고 뭐 결국에 의원은 방을 뺐고 보좌진들은 이제 방을 정리하고 있는 상황인데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윤희숙 의원께서 국회의원이 왜 되셨을까? 국회의원이 왜 출마했을까? 그걸 저도 이제 제 페이스북에 여쭤봤어요. 저는 제가 하는 분야가 있죠. 저는 환경단체 활동가였고 그리고 탈원전, 탈석탄, 에너지 전환 그리고 탄소 중립으로 이어지는 어떻게 보면 이 인류사적인 대전환 시대에 우리나라의 경제가 지금 위기에 처해 있고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 근데 그분들 그런 간절한 염원을 사실 대리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명이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모욕적인 상황인데 이제 뭐 온라인상에서는 뭐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하시죠. 그래도 이제 저는 꾹 참고 그 일을 해야 된다. 아무리 무소속이라 하더라도 제 일이 있으니까. 예. 그 국회의원이 누구나 함부로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윤희숙 의원은 얼마나 쉽게 국회의원이 됐길래 던지는 것도 그렇게 쉬울까? 왜냐하면
찍어준 유권자들이 있어요, 지역구에. 그분들이 원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대리로 내세워서 서초구 갑 지역에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것들도 있을 거고, 그분들이 그 지역에 생각하는 어떤 가치가 있을 거고, 그걸 대리해서 300명 중에 한 명으로 행정부를 감시하고 어쨌든 역할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쉽게 던질 수가 있나?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그 책임지는 정치인의 모습이 아니다. 그냥 정치적 게임과 술수의 하나로 생각하신 거 아니냐. 정말 그런 건지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네. 그럼 결국 만약에 본회의에 올라가게 되면 이제 뭐 국민의힘은 찬성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민주당에서도 찬성하냐 안 하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혹시 의원님은 찬성하실 생각이신가요? 글쎄요. 그러니까 전 이건 본질이 사라지고 사퇴에 대해서 찬성을 할 거냐 말 거냐 이렇게 접근하는 자체가 저는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뭐 역대 의원들 중에서 사퇴하겠다고 하신 분들 중에 처리가 된 분들이 별로 없잖아요. 한 명밖에 없다면서요. 네. 다 결국에는 한 1, 2년 있다가 다시 돌아오고 그러셨다면서요. 네. 그럼 그 빈 동안에 일을 해야 되는 건데 그 지역구 유권자들은 도대체 공중에 붕 뜬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본인이 이제 억울하다고 생각해서 이제 뭐 그런 화가 나서 분노가 있어서 이렇게 던졌다고 하시면 어떤 정치적인 어떤 다른 의도를 가지고 한 게 아니라 억울해서 그런 거다라고 하시면 저는 열심히 일을 하시면서 그걸 갚으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리고 그 본인이 무혐의라는 걸 저처럼 밝히시면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달 24일에 국민권익위가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고 나서 국민의힘 안에서 아직 탈당계를 낸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금 출당됐으니까 어쨌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서 탈당을 하라고 이렇게 요구한 거가 네. 그게 올바른 거였나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네. 네. 그러니까 사실 징계 사유로 명백한 게 있어야지 의혹을 받는다는 이유로 탈당을 시키는 그런 방식은 전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탈당을 하냐 마냐, 뭐 사퇴를 하냐 마냐 그런 거보다 원래 애초에 이걸 조사했을 때의 그 의도가 뭐고 본질이 뭐고 그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래서 저는 사실 저희 어머니가 기획부동산에 속아서 그렇게 했을 때 이 기획부동산권을 이거에 속아서 넘어가는 어르신들이 얼마나 많냐. 다단계에 속아서 되시는 분들처럼 그거를 당해서 좀 부동산 특위가 있을 때 좀 역할을 좀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농지법 얘기 나오면서 농지법이 현재 우리 헌법의 경제유전의 원칙이라고 하는 121조를 사실 훼손시킬 정도로 농지법이 지금 굉장히 정비가 안 돼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부동산 투기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농지법 개정안은 어떤 걸까? 정책은 뭘까? 이런 걸 얘기하는 게 국회의원의 태도가 아닐까요? 근데 그걸 사퇴 여부냐, 뭐 탈당계를 냈냐. 저는 그래서 언론에서도 그걸 계속 물어보는 방식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네? 농지법 의혹 문제가 지금 이준석 당대표의 부친 문제도 지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한 분들 다 농지에 투자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시세 차익 노리면서 부자는 부자대로 서민은 서민대로 그러면서 이게 낭비가 얼마나 심합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를 여야가 합쳐서 농지가 더 이상 부동산 투기의 대상으로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뭘 하겠다. 왜 뭘 하시겠습니까?라고 오히려 그렇게 물어봐 주셔야 돼요. 그 건으로 뭘 하시겠습니까?라고. 그러니까 탈당을 했냐 안 했냐, 뭐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 질문보다 그런 질문을 오히려 언론에서 해주시는 게 맞지 않겠냐. 그럼 의원님께서는 이제 무혐의 처분 받고 이게 모든 게 해소가 되면 복당 바로 하시는 건가요? 뭐 어떻게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처음에는 너무 섭섭하고 야 이렇게 정근대적으로 뭐 이렇게 국회의원조차 희생양으로 삼는 게 맞냐부터 시작해서 우리 정치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세상에 억울한 사람 최대한 줄이려고 하는 건데 자기 당 소속의 국회의원조차 그걸 보호를 못하면서 이게 뭐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어서 처음에는 저도 화도 나고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했는데 복당을 해야죠. 복당 신청을 내서 그래야지 일이 더
일을 더 잘하죠. 무소속으로 일을 해보니까 네. 확실히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정부에서도 너무 딸리고 아, 예,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니까. 본회의나 이런 거 있을 때 이제 의원들한테 모르죠. 이렇게 주는데 의원님께서 못 받고 계시는 그냥 사무처에서만 연락 오는 게 있죠. 의원총회에서 어떤 논쟁이 큰 건지 뭐. 전 이탄희 의원이 나와서 그렇게 반대 발언하는 거고 이게 무슨 일이 있어? 했더니 그 내부에 몇 번씩이나 그렇게 논쟁이 있었더라고요. 내부에. 네. 그런 걸 뭐 저는 전혀 모르죠. 네. 그럼 결국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부친 농지법 위반 의혹이 불거졌는데 뭐 계속해서 몰랐었다 당시에 18살이었고 그때는 몰랐겠죠, 당연히. 그럼 그때는 지금도 몰랐겠지만, 계속 몰랐다는 게, 네. 그때는 몰랐겠지만 저는 궁금해요. 네. 이번에 국민의힘 전수조사 들어갈 때도 몰랐을까? 왜냐하면 아까 본인이 의원이 아니지만 네. 어쨌든 당 대표잖아요. 네. 모든 의원들을 끌고 있는 의원을 포함해서 모든 당을 끌고 있는 대표신데 의원님들의 그러니까 본인이 대표로 있는 당 소속 의원들이 이런 건으로 이렇게 될 때 네. 그럼 우리 아버지는 농지에 투자 안 했나 물어보거나 체크를 하지 않을까요? 그게 상식적으로는 그럴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아버지 그 부친께서 8월 달에 기자가 취재하니까 그제서야 뭐 농지 정리를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농사 네. 짓겠다고. 네. 17년 동안 안 지으시다가 네. 참 이런 식으로 보여주기식보다 그러니까 네. 이준석 전 단대표께 말씀을 드립니다. 농지가 부동산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저희 어머니 같이 이런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어르신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농지법 전면 개정안을 먼저 발의를 좀 하시고 제안을 좀 하시고 네. 국회의원이 아니시니까 발의를 못 하시겠지만 저는 좀 관련 토론회를 좀 해보려고요. 예, 먼저 제안을 좀 하시고 네. 그걸 좀 풀자고 역으로 제안을 해주세요. 그게 전 당대표로서 훨씬 더 멋있는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네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제 정치 공작 의혹 관련해서 이제 보도가 나왔고 뉴스버스를 통해서 나왔고 뭐 억울하다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한동훈 검사장의 핸드폰을 그럼 압수수색에 응하세요. 그러면 네? 압수수색에 응하세요. 그 문제 생겼을 때 한동훈 검사장이신가 지금 좀 바뀌었나요? 하여튼 그분이 가장 측근이라고 하시는 그분이 윤석열 전 총장의 부인과도 수백 차례 서로 소통을 했고 윤석열 총장하고도 수백 차례 소통을 했다. 이게 객관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네, 어떤 네. 내용을 했는지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는데도 비밀번호를 안 알려줘가지고 못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어떻게 검사는 그렇게 특별 대우를 받습니까? 안 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께서 뭐 엄청 화를 내시면서 역시나 적반하장을 하시는데 아니 떳떳하다면 조사를 받으세요. 그리고 압수수색에 응하시고 그걸 다 까면 되잖아요. 제가 계좌 다 깐 것처럼 하면 되지. 그거 안 하면서 아니다를 얘기를 하면 누가 믿습니까? 예? 일반 국민들은 조그만 죄가 저질러진 것 같다고 의혹을 받으면은 그렇게 아니 뭐 검사 불려가서 조사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정치인들, 국회의원들도 불러서 검사들 그렇게 막 조사하고 하잖아요. 예? 근데 왜 본인들은 안 하셔? 하시면 되죠. 그걸 안 하면서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건 못 믿죠. 이게 결국에는 김웅 의원 당시 후보였는데 김웅 의원을 통해서 당에 전달이 됐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게 그것도 당시에 합리적 의심이 다 보이는 거지 않습니까? 네, 손 검사라는 분이 검찰총장의 손과 발이고 입과 눈과 귀다라는 거는 그건 공식적인 거고 그리고 손 검사가 김웅 의원과 그러니까 사법연수원 동기다라는 거 객관적인 거고 그리고 김웅 의원도 제보를 받아서 넘겼다는 걸 또 부정하지는 않고 있고 네. 네. 그게 그냥 객관적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 당에서는 받았으니까 제일 야당인데 이 제보 들어온 거에 문서를 파기했을까요? 그럼 그건 흔적이 다 남을 텐데 하다못해 SNS라도 남을 거고 그걸 가지고 하면 되죠. 그걸 안 하면서 정치적 공격만 하고 있는 거는 네. 뭐 당직자 사퇴설도 이렇게 도는데 그런 부분도 혹시 어떻게 누가 보세요? 당직자를 사퇴를 이제 김웅 의원이 전달을 한 이제 네, 그분이 당직자를 사퇴하셨대요?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홍준표 의원님도 이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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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인지는 모르겠고요. 아니 사퇴하면 다 문제 해결됩니까? 갑자기 왜 다 사퇴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되게 무책임한 거예요. 사퇴를 한다는 자체가 무책임한 거예요. 공직자들은 어떤 혐의가 생기면 뭐 징계나 이런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면 그게 명백하게 다 밝혀질 때까지 수사나 징계 절차나 이런 게 다 끝날 때까지 사표를 수리하지 않습니다. 네. 공직자는 그래요. 똑같이 행동을 하셔야지. 왜 사퇴하고 털어버리면 그게 끝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책임한 거예요. 예, 혹시 지금 이재명 캠프 소속? 네, 그렇죠. 무소속인데도 네. 받아주시더라고요. 감사하게. 이번에 이제 충청 지역에서 압승을 했는데 이제 과반이 넘냐 안 넘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결국에 뭐 55%, 54%에서 압승을 했는데 이번 결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참 제가 이제 대의원분들한테 전화를 쭉 돌리면서 제가 이재명 캠프에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전화를 쭉 돌리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분들이 그러셔요. 그러니까 아유, 밑바닥은 이재명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근데 아유, 충청도 분들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동안 우리 정치 역사에서 이렇게 마음을 쉽게 주진 않으셨잖아요. 네. 예, 그리고 제3지대에 계신 적도 많이 있으셨고, 그리고 이재명 캠프에 소속된 그 의원님들이 이렇게 많은 편은 아니에요. 네. 그리고 대전도 좀 선관위원장 계시고 또 장관으로 가 계시고 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선거운동이 그렇게 원활하지 않았다, 쉽지 않다, 참 이게 어떻게 나올지 걱정이다 이런 얘기들이 우리 내부에 막 있었는데 딱 뚜껑을 열어보니까 과반이 훨씬 넘는 거예요. 그리고 더구나 이제 데이터를 보니까 대의원들께서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네트워킹도 있고 하다 보니까 한 44%, 45%인데 그 대의원분들이 사실 모아온 권리당원들이거든요. 근데 권리당원들은 훨씬 넘어요. 10%가 다 넘어. 54, 55% 이렇게 넘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바닥으로 더 내려갈수록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훨씬 더 높구나. 아, 그 밑바닥은 이재명이다라고 했던 그 대의원분들의 얘기가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선거인단 표를 이렇게 열면은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기대를 합니다. 그럼 이제 호남이 이제 이낙연 전 대표가 세다고 하는데 호남 지역에서는 혹시 어떻게 돼요? 호남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전략적 사고를 하시는 분이세요. 네. 네, 전략적 사고를 하시는 분이세요. 그동안 수십 년 동안의 역사 속에서 정치적으로 굉장히 단련이 되신 분들이시고 굉장히 성숙한 분들이라서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본선에서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는 답이 이미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네, 말씀 네, 네. 나누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